오늘 준비한 차는 A7이라는 차량입니다. 일단 A7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좀 이 차를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 차량의 장점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A7보다도 괜찮다고 생각되는 모델이고, 그래서 다른 차보다 좀 우선적으로 소개시켜드리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일단 외관을 보면 RS7으로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튜닝을 하려면 최소한 2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쁘게 튜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전 차주분이 꾸준하게 관리를 해오면서 타온 차량인데요. 일단 타이어를 보면 앞 타이어는 20년 2주차 타이어가 껴져 있고, 트레드는 한 70% 이상 남아 있고요. 뒷 타이어도 트레드 한 60% 이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행거리가 좀 10만 킬로를 좀 넘었는데, 딱 10만 킬로에 교체해야 될 소모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댐퍼 풀리를 교체를 해주시면 좋은데, 댐퍼 풀리 아세이로 교체를 했고, 그걸 교체하면서 컵벨트까지 같이 교체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소모품 점검을 할 필요 없이 그냥 타기만 하면 되는 차량이고, 엔진 오일만 주기적으로 교체를 좀 해주신다면 문제없이 오랫동안 이용하는데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주행거리가 10만 킬로가 넘었다 그래서 좀 겁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차가 장고장이 많이 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물론 완벽하게 예방정비를 한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될 수는 있는데, 솔직히 그렇게 타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차는 꾸준하게 센터에서 관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우선적으로 소개시켜드리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이 차량은 2012년식에 주행거리는 10만 킬로, 그리고 3.0 가솔린 모델입니다. 그리고 콰트로 4륜구동이라서 이제 좀 있으면 많이 눈이 오겠죠. 근데 눈이 많이 와도 체인을 챙기지 않아도 웬만한 주행은 다 가능한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외관을 보면 외관도 좀 화려하게 생겼는데, A7 디자인 자체가 좀 쿠페형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반 세단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체가 굉장히 낮고 도어도 프레임 리스도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부분 디자인이 좀 독특하게 생겼는데 이게 A7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트렁크가 좁을 것 같이 생겼는데, 막상 트렁크를 열어보면 굉장히 깊고 짐을 많이 실을 수도 있고요. 트렁크가 열리는 방식도 일반 세단하고 다르기 때문에 짐을 옮기거나 실을 때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혹시 만약에 A7 튜닝된 차를 찾고 계신다면 아마도 이렇게 정비가 좀 돼 있는 차, 꾸준하게 정비가 돼 있는 차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차량의 또 다른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트가 브라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어까지 이렇게 브라운으로 되어 있고요. 실내도 깨끗한 편이고, 아마도 지금 나와 있는 차량들 중에서는 이렇게 브라운 시트로 돼 있는 차량이 많이 없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의 시트 색상도 장점으로 좀 생각이 되고, 가격은 2천만원 중반 좀 가까운 가격으로 그렇게 가격도 많이 부담스럽지는 않은 편이고요. 예전에 비해서 수입차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A7이 이 정도 가격이라면 절대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실내 옵션을 보면 이쪽에 버튼이 있는데, 이건 전동 핸들이고요. 핸들을 이런 식으로 높였다가 낮췄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기본 옵션으로 메모리 시트가 있는데 1번, 2번 이렇게 저장을 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를 봐도 버튼 까짐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본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크루즈 컨트롤이나 내비게이션도 있고요. 내비게이션이 있긴 한데 좀 사용하는데 불편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핸드폰으로 보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또 기본 옵션은 썬루프가 있고요. 위쪽으로는 실내등 버튼하고 썬루프를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지금 가솔린이라서 좀 많이 조용하기도 한데, 미션 변속 상태를 보면 굉장히 양호하고요. 그리고 이 차는 지금 배기 튜닝이 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소리가 시끄러운 걸 싫어하신다면 좀 다른 차량으로 보시는 게 좋고,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엄청나게 시끄럽거나 듣기 싫은 배기음은 아니라서 튜닝된 차를 보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전 차주분한테 물어보니까 배기 튜닝은 한 구조 변경까지 한 160, 170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고, 개인적으로 A7에 이렇게 배기 튜닝된 차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이 워낙 스포티하기 때문에 이런 차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시운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을 하면 이제 배기 소리가 좀 들리긴 하는데, 그렇게 신경 쓰일 만한 배기 소리는 아니고요.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딱 적당한 크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디젤은 이렇게 배기 튜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배기음을 듣고 싶은 분들은 오히려 가솔린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세게 밟으면 소리가 이 정도 납니다. A7 자체가 생긴 것도 좀 그렇지만 밟았을 때도 반응이 엄청 좋고 시원시원하게 잘 나가고요. 그리고 지금 미션 변속 상태도 양호하고 차량 하부에서 올라오는 잡소리도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중고차를 살 때는 꼭 시운전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운전이 정말 중요하고, 시운전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주행을 했을 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방지턱을 넘었을 때도 차가 좀 안 좋거나 아니면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차들을 보면 하부 잡소리가 엄청 심하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부 잡소리는 뭐 쇼바나 아니면은 뭐 어퍼함 이런 종류가 많은데 만약에 이런 게 고장났을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시운전을 강조를 하는 거고, 물론 이렇게 오셔서 보시면 시운전이랑 다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운전을 할 때 말고도 제가 가져올 때도 운전을 좀 했었는데 이렇게 운전을 했을 때도 뭐 별다른 특이사항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하부 영상을 보면 하부도 뭐 지금은 뭐 손볼 곳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부 영상은 뭐 영상 끝쪽에 풀 버전으로 다시 띄워드릴 거고요. 만약에 하부가 궁금하신 점은 영상 끝으로 좀 이동을 하셔서 하부로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브레이크도 잘 되고 이 차도 이렇게 주행을 했을 때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고요. 그리고 아까 실내를 소개하면서 옵션 소개를 좀 안 한 게 있는데, 앞쪽을 보면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지금 속도계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계기판을 통해서도 속도를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눈을 이렇게 내려야 되잖아요. 이게 엄청 위험할 수도 있고 좀 보기 힘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정면에 유리에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편리합니다. 2012년식이라 그래도 괜찮은 옵션이 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차 디자인 자체가 워낙에 쿠페 형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좀 서스나 뭐 이런 게 딱딱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뭐 그렇진 않고 다른 세단과 비슷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핸들링을 했을 때나 악셀을 밟았을 땐 반응 속도가 굉장히 좋고 코너링도 굉장히 좀 안정적입니다. 이 차는 이런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튜닝된 차를 찾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했듯이 좀 정비가 좀 된 차를 찾고 계신다면 이 차를 좀 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하부를 보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